추정. 말 그대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 아, 이럴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야. 왜 추정을 하겠니? 그냥 다 조사하면 힘드니까. 그냥 다 조사하면 힘들고 뭐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비용도 줄이고 빠른 시간 안에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 결론 도달하기 위해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예측을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추정이에요. 통계적 추정. 오케이? 그런 게 뭐가 있냐면은 코인 시세? 아, 그런 거 아니고. 살짝 그래프 같은 거 분석해서 다음에 오를지 내려갈지 추정해주는.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추정 불가죠.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했어.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바이든 트럼프? 밤새 개표를 하잖아. 네. 그래서 새벽에 결과가 나오잖아. 네. 사람들이 궁금하잖아. 네. 그러니까 뭘 하니? 추정. 출구조사를 하지. 아 예. 알아? 출구조사. 근데 그거 비밀 투표 아닌데 출구조사에서 알려줘도 돼요? 아무튼 출구조사라는 걸 알지. 하는 거 알지. 그치? 네. 그치? 그리고 혹시 출구조사가 뭔지 몰라요? 전? 출구에서 조사하는 거죠. 몰라? 네. 출구조사가 뭐냐면,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이렇게 집어넣잖아.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다 물어보면 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오는, 투표하고 나온 사람 몇 명만 골라가지고, 누가 찍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그 사람들 것만 가지고 이제 통계를 내는 거야. 그럼 엄청난 의견으로. 다 개표를 하려면, 맞아, 그럴 수 있어. 다 개표를 하려면 새벽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렇지? 근데 출구조사 결과만 보면은 금방금방 나온단 말이야, 그렇지?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일부니까, 그렇지? 그런 건데, 그게 그럼 어떤 상황에서 그 대통령 선거 말고도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게 있을 수 있냐면은, 내가 건전지를 만들어서 팔아. 네. 건전지를 만들어서 파는데, 양전지. 우리 건전지는 다른 건전지보다 수명이 얼마나 더 길어요. 이렇게 광고를 해야 돼. 네. 그럼 수명을 측정을 해야 되잖아. 예. 근데 이걸 만약에 다 조사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니? 계속 써야 돼. 망하지. 왜? 탈 게 없어. 만들어서 수명을 다 조사하면은 다 써버려야 되잖아. 아 그렇네요. 다 써야 수명이 조사가 되는 거 아니야. 내가 1000개 만들었는데 팔아야 되는데 1000개를 다 수명을 조사하고 있어. 내가 다 쓰고 있어. 뭘 팔 거야? 팔 게 없지. 망하는 거지. 1000개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한 두세 개만 갖고 와서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야. 두세 개만 하진 않아. 두세 개를 갖고 와서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다 써봐. 그러면은 이 두세 개 갖고 온 거 가지고 우리 거는 수명이 이 정도 돼요. 이렇게 광고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건전지 수명 다 똑같은 거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차를 만들었어. 네. 우리 차 겁나 튼튼해요. 해야 돼. 근데 20m에서 차를 튼튼한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충돌 테스트 다 해야 되지. 예. 그럼 차 만들어가지고 다 박살내 버리면은 뭘 팔 거야? 박살. 그거 사서 팔 거야? 박사는 말이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야. 그지? 이런 상황이 있어서 네. 뭐 이제 전수조사가 일단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겠지. 그런 건 이제 일부 샘플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야. 샘플이 뭐냐면 표본이야. 샘플이 표본이고 뭐 그런 거 말고도 이제 그럴 수도 있어. 무슨 뭐 경제적으로 아니 무슨 뭘 사야 돼. 뭐 아까 지금 재현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거 그렇게 가면 조금 얘가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뭔가 이제 기준이 되는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뭐 정부에서 발표를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걸 다 조사하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면은 안 되겠지.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니까. 빠른 시간에 나와야 돼. 일부만 가지고 통계 처리를 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해줄 수 있다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전수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전수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수조사는 다 조사하는 거야. 하나도 빠짐없이. 네. 전수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성적. 그 혈액형 같은 거, 사람의 혈액형. 예를 들어서 A, B형이
AB형일 확률이 되게 낮아. AB. AB형일 확률이 낮다고 이 뭐 어떤 혈액형이 나올 확률이 많다고 그 수혈을 하는데 확률로 수혈을 하면 안 되잖아. 확률 가지고 수혈해버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 그지? 큰일 나겠지. 그런 거 전수조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요새 우리나라에서 뭐 다른 나라도 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너희는 아직 백신 왔었잖아. 접종. 그치, 백신 접종. 백신 접종할 때는 전수조사야. 한 명 한 명 다야. 이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사람이 1차 접종했는지 2차 접종까지 했는지 그걸 다 하나하나 다 일일이 체크한다고. 오케이? 뭐 그런 상황도 있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뭐 그런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182페이지 자기 책을 봐봐. 통계조사에는 전수조사가 있고 표본조사가 있고 표본이 샘플이야. 여기 표본이 샘플. 전수조사는 전체 다 조사하는 거야. 전체 다 조사하는 거야. 표본조사는 샘플을 뽑아서 하는 거야. 일부분만 뽑아서 하는 거야. 왜 그런지 알겠지, 그치? 상황에 따라서는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샘플만 가지고 표본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다. 그걸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 모집단이 뭐냐면 그 전수조사의 대상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모집단 통계조사 조사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 그러니까 전체 집합을 모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전체 집합을 모집단. 그 다음에 표본과 추출을 한 그냥 요거야 요거. 표본은 샘플이야, 그렇지? 전체 집합에서 부분 집합 일부분을 그 표본이다 이렇게 얘기해. 우리는 이제 샘플이 더 와닿아서 그냥 샘플을 분류하는 거고. 그 다음에 표본에 포함되는 자료의 개수.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 10,000대 만들어서 팔 건데 충돌 테스트 하려고 표본 샘플을 몇 개를 뽑았어. 네. 그럼 표본의 크기, 샘플이 몇 개냐 이런 얘기야. 샘플이 몇 개냐가 표본의 크기야. 오케이? 표본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의 개수. 자동차 몇 개 갖고 와가지고 테스트 할 거냐 이런 거야. 그 다음에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것을 추출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다 이 표현을 알고 있지, 그치? 추출한다, 뽑아내는 거야. 추출한다. 뭐 그런 거고, 그 밑에 설명은 나중에 집에 가서 보고. 추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밑에 보면 임의 추출이라고 나오지. 그치? 어떻게 뽑는다는 얘기냐면 그냥 랜덤하게 뽑는다 이런 얘기야. 쉽게 말해서. 한쪽에 내가 결과를 알고 있는 애를 가지고 한쪽에 치우치게 뽑아. 이러면 안 된다고. 그치? 어떤 그 자료의 특징을 알고 싶어. 알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반 애들 평균 키를 알고 싶어. 평균 키를 알고 싶은데, 추출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반 평균 키 높이려고 키 제일 큰 애 3명 데리고 와서, 여기 샘플인데, 얘네가 표본인데, 얘네 제일 큰 애 3명 가지고 평균 낼 거야. 말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치우치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눈 감고 하나씩 이렇게 재료가 이렇게 생겨요. 그치? 그런 게 이제 임의 추출이 랜덤하게 뽑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임의 추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기 수학 시간에 많이 쓰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한 임의의 그치? 임의의 그 임의의 뜻이 시작했어요. 여기는 뭐라고 쓰냐면 모집단에 속하는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하는 방법.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같은 확률이라는 얘기는 30명 중에 몇 명을 뽑을 거야. 그럼 30명 중에 1번이 뽑힐 확률도 30분의 1, 2번이 뽑힐 확률도 30분의 1, 30번이 뽑힐 확률도 30분의 1 이런 얘기야. 예.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된다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은 랜덤하게 뽑는다. 다 뽑을 확률이 똑같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임의 추출 밑에 복원 추출이 있고 비복원 추출인데 복원은 다시 복원한다 원위치 해놓고 뽑는다 이런 얘기야. 재배뽑기 할 때 그치. 다시 넣고. 그치 다시 넣고 돌려서 뽑는다 이런 얘기야. 네. 그치? 그러니까 지금 1번부터 30번까지 있는데 3명을 뽑을 거야. 3명을 뽑는데 이제 1번부터 30번까지 써있는 종이를 하나씩 만들어서 이렇게 섞은 다음에 하나를 뽑아 보고 집어넣어. 또 섞어서 또 하나를 뽑아. 또 집어넣어. 다시 섞어서 뽑아. 이렇게 하는 게 복원 추출이야. 복원시킨다고. 오케이? 그러고 나서 뽑는 거야. 비복원 추출은 뭐냐면 30개, 1부터 30까지 있는 숫자가 있는데 거기 하나를 뽑아. 뽑아놓고 그럼 몇 개가 남아? 29개가 남지. 29개 중에 또 뽑아. 그럼 28개가 남지. 2개 뽑았으니까. 28개 중에 뽑아. 이게 비복원 추출이야.
오케이? 네. 거기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에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제비뽑기? 제비뽑기가 지금 말한 그거야, 그치? 지금 말한 게 제비뽑기야.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1번부터 30번 중에 40분 더 밑에 제비뽑기인데 제비뽑기 난수주사위 알지? 알지? 난수 주사위가 뭐야? 마주줄 사이가 뭐. 난수만 있는 주사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있잖아. 그지? 네. 그 정답인체 다른 더 10까지. 뭐 정의신면체 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거기다가 숫자 넣어가지고 걔를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를 선택을 하는 거야. 난수 주사위. 그런 거고 정답면체 주사위. 그런 거지. 그 다음에 뭐 난수표 뭐 이런 것들이 사용되었대.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 아주 옛날 얘기야. 최근에는 어떻게 한대니? 컴퓨터 난수 프로그램. 그 니네 엑셀에 랜덤 함수 있는 거 알아? 아, 네. 엑셀이 뽑아주는 거 아니죠? 그치. 거기서 랜덤 함수 쓰면은 그 뭐 클릭할 때마다 선택할 때마다 그 다음에 얘가 수를 하나씩 골라주는 거야. 그냥 아무거나 랜덤하게. 뭐 그런 식으로. 그런 난수 프로그램을 주로 이용을 한대. 그래. 동그라미 2번에 모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어떠면? 충분히 크면 모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비보건 추출도 보건 추출로 볼 수 있대. 그냥 그렇게 보겠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한 명 뽑으면 티가 나는데 100명은 좀 많은가? 한 10명 중에 한 명 뽑으면 티가 나는데 10,000명 중에 한 명 뽑으면 티가 안 난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지? 약간 그 태평양의 물 한 바가지 느낌인데 태평양 가서 물 한 바가지 퍼와도 티가 안 난다 이런 얘기야. 해강물 다 빨아들이. 그지? 이해되니? 뭐 그런 개념이거든.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자료의 개수가 대문자 n개인 모집단에서 크게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는데 보건 추출할 때는 n-n 그지? 비보건 추출할 때는 npn 동시에 n개를 추출하면 ncn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 이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였어. 정리하는 거야. 그지? 우리 반에 지금 여기 있는 7명 중에 나중에 컴퓨터 쪽 전공할 사람 없네? 컴퓨터 쪽 전공이요? 컴퓨터 쪽 전공 없네? 관심 있는 사람 없네? 공대도 컴퓨터인가요? 동원에도 관심이 있을 수. 넘어갈게. 그러면 동아는 야 동화야, 너 컴퓨터 같은 거. 조용히 안 해? 저 컴퓨터 같은 거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 관심도 없는 설명해서 뭐. 네? 아니야. 아니 동원 근데 좀. 아니 그 난수 나와서 난수를 우리는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난수가 되게 중요한 필요한 이런 필수적인? 상황이에요 사실은. 근데 난수를 찾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 난수를 가져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다. 그래서 진짜 난수가 아니라 수더 랜덤 넘버라고 의사 난수가 이제 수더 랜덤 넘버 난수처럼 보이는데 가짜 난수야. 가짜 난수. 페이크 난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딱 보면 규칙을 찾기가 힘들어. 딱 보면 규칙을 찾기가 힘든데 규칙이 사실 규칙이 있어. 근데 딱 봤을 때 사실 머리 싸매고 봐도 이게 어떤 규칙인지 찾기 힘든 그런 규칙이 있는 수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의사 난수라고 하는데 겁나 어려운 패턴의 수를. 그치 그런 거죠. 그게 이제 니네 맨날 저기 어디 로그인 하지? 네? 구글에 맨날 구글 밑에 맨날 로그인해. 구글 구글 클래스룸이야. 그래, 뭐 그런데 오버워치에 로그인. 어디든 뭐 오버워치든 뭐든 어쨌든 간에 어디든 로그인을 할 거 아니야. 네. 웹툰을 보든 뭘 하든 로그인을 할 거 아니야. 네. 그지? 아니면은 니네 뭐 이렇게 핸드폰에 로그인, 그러니까 웹사이트 로그인 아니어도 이제 뭐 비밀번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지? 그런 거. 그 자료들이 그 암호화돼서 저장이 돼 있다가 내가 비밀번호를 누르면 아니면은 패스워드를 치면은
이렇게 얘가 확인을 하는 거야. 거기서 내가 보내면은 그쪽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아 맞네 그러고서 접속을 시켜주는 거거든. 뭐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가 지금은 그런 걸 엄청 많이 쓰고 있다고. 그 암호화를 할 때 그 이거 뭐 하는 거니? 이거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암호화를 할 때 그 랜덤 넘버가 있으면 좋은데 이거 해시 함수라고 해서 해시 함수 네. 들어가니 처음 들어보니? 해시 함수라고. 처음 듣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역함수를 구하기 굉장히 힘든 함수예요. 함수인데 소수 곱하기 소수.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역함수를 구하기 힘든 함수예요. 딱 보면은 역함수 구하기 겁나 힘들어. 그런 함수를 이제 해시 함수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암호화를 하면은 신용. 그러니까 한쪽 방향 계산이 쉬운 거야. 그러니까 x 값을 알면은 넣으면은 결과를 찾을 수 있어. 근데 이 결과가 나오는 거꾸로 x 값은 뭐냐 이렇게 찾는 건 힘들다는 얘기야. y 값을 아는데 이 y 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뭘 넣어야 되냐 이렇게 계산하기가 엄청 힘든. 그러니까 네. 힘들다는 거는 사람이 힘든 정도가 아니라 컴퓨터로 돌려도 힘든. 슈퍼컴퓨터로도 힘든. 그런 이제 일방향 함수를 해시 함수라고 그러는데 이제 컴퓨터 니네들 컴퓨터 집에 있는 컴퓨터들 다 해시 함수 쓰고 있거든. 그걸 보면은 뭐 이렇게 도스창 열어가지고 얘네 뭐지? 도스창 뭐지? 도수? CMD 창 열어가지고 커맨드 컴 이렇게 하는데 CMD 도스창 열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명령어 도스 그 명령어 알아서 입력하면은 거기 뭐 하는 게 있어? 저기 말하려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확인을 하면은 좀 이따 생각나면 아무튼 확인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뭐 정보가 쭉 나오면서 뭐 IP 컴피그 같은 거 확인을 하면 이제 IP 컴피그 이런 걸 쳐가지고 확인해 보면은 내 컴퓨터가 뭐 어떤 암호 체계로 뭐 무슨 함수를 써서 이제 돌아가고 있다 뭐 이런 게 정보가 나와. 해시5 뭐 보통 이렇게 쓸 거야. 해시 함수 중에 해시5라는 함수를 써서 뭐 암호화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그게 우리가 컴퓨터 맨날 쓰잖아. 핸드폰 아니면 핸드폰 컴퓨터도 그렇지. 그런 거 할 때 사실 맨날 쓰거든. 맨날 쓰는데 그거 할 때 이제 그 랜덤 넘버가 있으면 거기 랜덤 넘버랑 곱했어. 예를 들어서 곱하고 무슨 계산을 했어. 랜덤 넘버를 가지고. 그러면은 이 랜덤 넘버의 규칙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역계산이 어렵다 이런 얘기야. 쉽게 말하면. 근데 랜덤 넘버를 갖고 오기 힘들어서 아까 수도 랜덤 넘버를 쓴다고 했는데 긴 어느 정도 그래도 랜덤 넘버는 말 그대로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규칙이 하나도 없는 거야. 네. 규칙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없는 거. 그걸 무한히 계속 규칙이 없는 걸 갖고 오는 것도 힘들고 그거 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요새 이제 그거를 비슷한 걸 갖고 만드는데 이런 것도 해. 이렇게 캠코더로 밖에 나가서 영상 촬영을 해. 아무거나 자연을 찍어도 되고 지나가는 차를 찍어도 아무거나 찍어 그냥. 셀카. 그러면은 이 캠코더니까 네. 그 영상을 뭘로 저장을 하겠니? 일단 날짜. 이진수로 저장을 하겠지. 니네 이진법 알지? 예. 이진수요? 이진법의 수로 10진법에서 말고 이진법의 수로 어쨌든 간에 얘는 컴퓨터는 모든 자료를 저장을 할 때 이진법의 수로 저장을 한단 말이야. 그지? 0일 가지고 저장을 한단 말이야. 0일 가지고 저장돼 있는 거를 아무거나 찍었으니까 랜덤하게 저장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내가 내 맘대로 몇 진법의 수로 바꿔서 바꿀 수 있잖아. 그렇지? 바꿔가지고 쓰면은 랜덤 넘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거. 미안해 딱히 관심이 없었지? 아니야. 재미가 없지? 이제 암호학 쪽에서 이제 암호 크립토그래피라고 그러는데 암호학 그쪽에서 이제 랜덤 넘버를 수도 랜덤 넘버 정확하게 수도 랜덤 넘버를 이제 갖다 쓰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그런 게 있어.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암호화를 역으로 풀어내는 방법을 알려면 해킹할 수 있다는 거. 이제 그거를 이제 복호화라 그러는데 네. 암호화, 복호화 이렇게 하는데 그걸 모르고서 이제 이 말대로 해킹하는 걸 이제 크랙이라 그러는데 네. 좋으네요. 통장 잔고. 그런 거 하려면은 이제 장비가 좋아야지. 일단은 장비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그
프로그램을 짤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혹시 컴퓨터에 관심 있으면은 아무 쪽으로 가도 괜찮아. 아무 쪽으로 가가지고 컴퓨터를 해킹해서 그 누나 컴퓨터 해킹해가지고 건중이 아 그거 근데 다 잡혀. 아이고 지금 아니, 내가 말한 거는 암호 쪽이지 크래커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해커, 얘가 생각하는 해커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크래커라 그러는데 크래킹이라 그러는데 해킹이야 정확한 용어로. 근데 이제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는 공격이잖아. 공격. 네 그지? 방어를 하고. 디펜드랑 똑같은 거거든 사실. 공격이랑 방어가 똑같은 거야 사실. 디펜드 타워. 둘 다 그 누가 더 세냐인데 누가 더 빠르고 누가 더 기술이 좋냐인데 똑같은 건데 그 뚫는 쪽으로 가면은 이제 좋죠.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꼬리 자르기 형태로 가면은 아, 밑에서 잡혀 어나니머스 같은 거 꼬리 자르기 조직적으로. 근데 그쪽으로 가면 이제 사실 보호를 못 받고 그렇지. 근데 이제 그 보안 쪽으로 가면은 엄청 오래 전부터 보안 쪽 인력이 되게 많이 필요했거든. 엄청 오래 한 20년 전부터 보안 인력이 계속 필요하다 하고 그쪽 공부하는 사람도 계속 엄청 많아. 사실 지금도 많은데 계속 여전히 많이 필요해. 왜냐하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수준까지 도달하지를 못해. 필요한 인력의 수준까지 도달하는 사람이 없어. 시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오케이? 이해했어? 그거를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나중에 어느 선을 넘어가면은 이제 연봉도 엄청나고. 근데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여전히 사람이 부족해. 그러면은 거기에서 뭐지 그 디펜드 쪽으로 올라가려다가 공부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이끌어서 다시 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뭐라는 거야? 소설을 써 소설을. 실패한 사람들 가지고 만들면은 뭐 할 건데 뭘 할 수 있는데? 실패한 일단은 자들. 인해 전술을 이제 못해. 실패한 이런- 자들의 모임. 한 뭐지 패턴의 경우의 수가 한 70억 개 된다 했을 때 저희 쪽 인력이 100만 명이면 계속 노가다로 돌리면 되지 아니 일정 수준이 안 되면 그 아. 뭐지? 뭐라 그래야 되지? 한 명이 제대로 된 사람한테 아무리 뭐 1000명, 10,000명 덤벼봐야 게임도 안 되는 상황인 거야. 맞죠. 뭐 그런 거야. 혹시 암호 쪽에 관심이 생기는 사람은 그 암호 쪽을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써요. 너는 암호 쪽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수업을 진도를 안 나가는 거에 관심이 있는 네? 거야. 아니에요. 저 암호를 어떻게 뚫나 쪽에 관심 있죠. 그쪽에 이제 공부를 하려면 세 가지를 해야 돼. 세 가지. 뭐뭐 세 가지를 해야 되냐면은 OS를 알아야 되고 니네 컴퓨터 그냥 마우스 클릭만 하니 혹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 키보드 타다치기. 찾아치기. 컴퓨터 이제 OS가 뭐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너희가 쓰는 거는 윈도우즈, 네. 그 다음에 도스, 그 다음에 유닉스라고 똑같은 건데 사실. 그러니까 윈도우즈는 윈도우즈 서버를 알아요. 서버. 니네가 쓰는 거 말고 그 몇 가지 버전이 있는데 서버를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스라고 예전 운영 체제가 있어. 근데 어쨌든 윈도우즈도 도스 창이 아까 있다고 내가 방금 얘기했는데 그게 기본이야. 그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닉스라는 또 OS가 있는데 그 요새 이제 다 오픈돼서 리눅스라는 게 있거든. 리눅스랑 유닉스랑 사실 똑같은 건데 그걸 하나 아니고 세 가지 OS를 알아. 이 OS가 이거 세 가지야. 이걸 마스터를 해야 되고 OS 하나, 이 세 가지 OS 마스터. 그 다음에 랭귀지를 하나 알아야 되는데 C만 하면 돼. C. 그 너희 코딩 하지 코딩. 네. 요새 뭐 하더라? 엔트리. 아니요 앱 이름서요. 뭐 아무튼 되게 많잖아. 네. 그지? 그 중에서 C 언어 들어봤지? C 언어. 네. C 언어 하나 할 줄 알면 돼. C 언어 하나 제대로 할 줄 알면 되고 다 알 필요 없고 엄청 많은데 언어가 그지? 뭐 여기서 쓰는 언어 저기서 쓰는 언어 되게 많잖아. 그치? 다 알 필요는 없고 그거 하나 할 줄 알면 되고 그게 이제 언어. 세 번째는 네트워크 공부하면 돼. 네트워크는 뭐 네트워크라고 하면 와이파이. 뭐 와이파이 같은 거, 와이파이 같은 거 여기 뭐 아니면은 그 내부 네트워크,
랜, 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IP 같은 거 어떻게 뭐 부여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 네트워크망이 그냥 우리가 쓸 때는 접속만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 이렇게 그물처럼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 그게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느냐, 뭐 그런 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게 세 가지만 제대로 알면 되는데 이게 말이 쉽지. 말이 쉽지 이게 할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어느 정도 잘 해야 되고 컴퓨터만 해서는 안 되고 사실 수학을 잘 해야 돼. 이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컴퓨터 쪽은 아무 쪽 아니라 다른 쪽도 마찬가지인데 위로 올라가다가 수학에서 이제 갈려.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가 수학에서 좀 갈리는 게 많아. 컴퓨터 쪽. 와 수학도 네. 열심히 했어. 근데 그 뭐지? 디펜드 하는 사람은 뭘 디펜드해요?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거를 막아야 돼.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구 걸 공격하는 걸 어떻게 알고 방어하는 그 컴퓨터는 니네가 언제 어디에 들어가서 뭘 보든지 간에 로그하고 그러는데 기록이 다 남아. 네. 기록이 다 남아. 그러니까 뭐 허용된 경로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허용이 안 된 경로로 들어와서 인터넷이요? 우리 회사 자료에 아니면은 뭐 그런 기업 자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아, 기업 내부 기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국가 기밀이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은 디펜더들이 따로 활동하는 영역이 다른 거네요. 뭐 삼성 회사 기밀을 지키는 애도 있고 국가 기밀 지키는 애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그 어떤 어디든지 간에 우리 그 자료의 보안을 신경을 써야 돼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보안 인력들을 보안 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거를 관리를 하긴 하는 거지 항상. 근데 만약에 다른 걔는 거 24시간이야. 다 필요 없고 그냥 개인? 그러니까 어떤 일반인의 사람의 컴퓨터가 해킹당하면 그건 어디서 해결해야 돼요? 그건 이제 그런 거 하는 기관에다가 이제 의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 개인 거를 뭐큰 사건 아니면은 해주기는 사이버 쉽지가 않아. 수사대? 그치, 사이버 수사대 같은 건데 그게 이제 개인 거를 내가 그냥 요청을 한다고 무조건 해줄 수 없지. 인력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거든 사실. 뭐 큰 사건이 터졌어. 뭐 이렇게 네이버에서 아이디가 다 털려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네이버 가입자들 다 털렸어. 이 정도 사건이면은 일단 사이버 수사대가 들어가지. 근데 그거 아니면은 누구한테 털렸죠? 힘들지. 개인 거는 이제 자기가 돈 주고 우리 하든가 뭐 그래야지. 네. 그럼 만약에 막 불법 포토 사이트 같은 도박장에서 돈이 털리면은 그거는 신고가 가능해요? 걔네들도 어차피 불법인데 그런 거는 법의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지. 그러면은 불법 도박장 같은 데서 돈을 다 털으면은 과연 괜찮다. 거기 막 뭐지 승마장 뭐 이런 거에 돈 걸어서 막 돈 버는 회사들 거 털으면 되지 않아요? 뭐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그쪽에 이제 계좌에 돈 있는 계좌를 터는 거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되게 아무튼 추워요. 오케이 많이 끌었어. 아니 끌었대. 아 그런 거야. 많이 아니 좋은 많이 얘기였어요. 아무튼 너희가 그쪽 분야도 이제 모르는 분야를 새로 알아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나는 그쪽은 보안 쪽은 항상 아직도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되게 앞으로요? 앞으로 너희가 커서 뭘 와플이야. 앞으로도 되게 유망한 쪽이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그래 183페이지 필수제 1번 표본조사가 적합한 것만 고려해. 건전지 평균 수명조사 표본조사해야 되니 전수조사해야 되니 표본이요. 표본이지. 전수조사는 어떻게 돼? 다 망해요. 망해. 그렇지 망해. 니은 우리나라 총인구조사 전부. 아니 뭔 소리야 전수. 전수조사지 전수조사. 네. 총인구야 총인구. 네. 그 다음에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개수 조사. 전수. 당연히 전수겠지, 그치? 이거를 뭐 샘플 뽑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치? 과일의 당도 조사. 표본. 표본이지, 그치? 이거 모든 과일도 과일을. 만약에 전수 조사하면 어떻게 돼? 망해요. 망해. 과일. 과일 팔 게 없어, 그치? 그런 거야. 선생님. 병역 판정이 뭐예요? 응? 군대인가? 병역 판정. 어디 나왔어? 네, 바로 231번. 그거 군대 가는 거. 아 군대 가는 입대자들. 그런 거지. 슬퍼. 자, 2번, 필수예제 2번. 1, 2, 3, 4, 5 숫자가 하나씩 적은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다음과 같이 이미 추출할 때
알아서 풀어 넘어갈게요. 네. 외워. 네, 알겠습니다. 그냥 알아서 풀라고. 알겠습니다. 재원이가 싫어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자, 이제 모평균이랑 이거 얘기할 게 많은데 모평균이랑 표본평균이 나왔어. 모평균과 표본평균. 거기 184페이지 보면은 어느 모집단에서 전체 집합이지. 모집단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를 x라고 할 때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하는데 전체 집합의 모집단의 평균,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야. 그게 모평균이야. 전체 집합의 분산, 모집단의 분산, 모분산, 전체 집합의 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모자를 붙이냐면은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가지고도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일부가 샘플이지, 표본이지, 그치? 표본을 갖고 왔어. 전체 집합에서 몇 개만 뽑아왔어. 추출을 해왔어. 그치? 그럼 표본이 있는데 그 표본을 가지고 평균을 구할 수 있고 표준 편차, 분산 표준 편차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거를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는 표현을 써. 여기까지는 문제 없지? 딱히 문제 없지? 그죠? 모평균은 거기 M으로 쓰고 모평균은 M으로 쓰고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쓰고 그냥 기호야 기호. 시그마 제곱으로 쓰고 모표준 편차는 시그마로 쓴다. 모표준 편차는 시그마로 쓴다. 이거고 그 다음에 좀 전에 표본 가지고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을 x바라고 쓸 거야. x바. 오케이? x바.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은 x제곱으로 쓸 거고 x제곱. 표본 표준 편차는 그러면 S겠네요. 그치. 오. 표본 표준 편차 어떤 부분을 적은 S 이렇게 쓸 거야. 시그마가 전에 그 그리스 문자 중에 S에 해당되는 거다 이런 얘기 했지, 그치? 이거는 표준 편차가 스탠다드, 그치? 디비에이션. 그래서 표준 S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치? 표본 분산은 S 제곱이고 당연히 이렇게 간 거야. 그치? 기호를 일단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되냐면 표본 평균은 예를 들어서 n 개의 표본을 갖고 왔어.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 x1 더하기 x2 더하기 xn n 개의 표본을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는 표본 평균이냐? 그지? 얘는 뭐 문제 없다고. 근데 표본 분산을 계산할 때 표본 분산을 계산하는 게 좀 특이해. 표본 분산은 원래는 어떻게 계산하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분산, 모분산. 분산은 어떻게 계산하니? 편차 제곱의 평균이지. 그지?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서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뭐니? x1 빼기 평균의 제곱. 이게 편차 제곱이에요. x2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평균이 잠깐만. 표본을 갖고 왔잖아. 표본을 갖고 오면은 뭐 평균이라 표본 평균을 빼야겠지. 표본 평균. x방. 표본 평균을 갖췄어요. 여기서는 뭐 평균이 아니라. 나중에는 뭐 평균을 써. 나중에는 n이 충분히 크면 쓰는데 아직은 모르니까 그냥 표본 평균을 쓸 거야. 근데 여기까지는 특이사항이 아니고 표본 평균 쓴다는 게 특이사항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n개의 자료가 있어. 편차 제곱들이 몇 개가 있어? n개가 있겠지. 그치? 원래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몇으로 나눠야 돼? n개면은? n으로 나눠야 되지. 근데 얘는 n으로 안 나눠. n으로 안 나누고 뭐로 나누면 n-1로 나눠. n-1.
이게 특이사항이야. 그냥 알아두면 돼. 그냥 알아두면 돼. 되니? 하나도 안 궁금하니? 아니. 궁금해요.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분산을 구할 때는, 그치? n으로 나누는데 편차제곱의 평균인데, 그치?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직접 해보니까 라는 거야, 직접 해보니까, 전체 집합이 있는데,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 모집단이 이게. 모집단이 있는데, 표본을 가져왔어. 표본을 이렇게 갖고 왔어. 표본을 갖고 와서, 얘 가지고 분산을 계산해봤더니, 모분산이랑 차이가 나는 거야. 당연히 차이는 나겠지. 그치? 평균도 봐봐. 전체 평균이랑 모평균이랑 이것만 갖고 와서 평균 낸 거랑 똑같겠니? 아니요. 당연히 다르겠지. 당연히 차이가 나겠지. 네. 표본 분산도 당연히 차이가 나겠지. 표본 평균도 당연히 차이가 나고, 그치? 근데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야, 표본 분산이. 근데 어떠냐면은 모분산보다 표본 분산이 항상 더 작아. 거의 항상 더 작아. 그래서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야. 해보니까. 오케이? 어떤 자료를 갖고 와서 계산을 할 때마다 계속 그러니까 이거 좀 차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살짝 조작을 한 거야. 그냥. 다른 이유는 없어. 수학적인 이유가 아니야. 직접 해보니까 그렇게 돼서 공식을 사람이 인공적으로 수정을 한 거야. 그냥. 통계는 수학이야. 내가 통계는 수학이 아니라고. 그치? 사람이 그렇게 조작을 해서 만든 거야. 왜? 이유는 표본 분산을 모분산하고 좀 비슷하게 맞춰주려고. 그래서 얘가 항상 작게 나오니까 표본 분산이 작게 나오니까 키워주려고 분모를 조금 줄인 거야. 네. 그럼 정확하게. 다른 얘는 기본적으로 통계잖아. 통계는 기본적으로 정확한 거라는 건 없어. 통계에 정확한 거라는 건 없어. 오케이? 통계 자료가 99%야. 결론이. 틀릴 수도 있어. 거기에 해당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통계는 기본적으로 정확한 게 없어. 이건 수학이 아니라고. 내가 처음부터 엄청 강조한 게 수학이 아니다. 라고 했지. 요거 계산하는 법이 이렇다.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사실. 이거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루거나 이런 건 없어. 그냥 어쩌다가 정말 뭐라 그러지,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시험에 한 문제 정도 낼 수 있지만 말 그대로 하나도 안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한데 낼 수 있는 정도. 그냥 공식이 좀 다르다. 이 정도지. 이게 우리가 배운 내용 흐름을 봤을 때 중요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야. 그냥 좀 다르네, 좀 특이하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야. 표준 편차는 당연히 이거 루트 씌운 거겠지. 표본의 표준 편차야. 오케이? 다시 너무 당연한데 왜 내가 강조하는지는 좀 뒤에 넘어가면 알아. 표본 평균은 x 바라고 써. 표본 평균은 x 바라고 쓰고 표본이야, 표본. 샘플. 네. 몇 개, n개의 표본을 갖고 왔어. n개의 표본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럼 표본이 꼭 하나여야 되니? 아니요. 표본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 표본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표본의 평균이야. 자, 그럼 봐봐. 표본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럼 이런 S1이라는 표본이 생겼어. S1이라는 표본이 있는데 이 표본의 평균이 있겠지. 다른 표본을 갖고 왔어. 얘도 n개짜리 표본이고 얘도 n개짜리 표본이고 얘도 n개짜리 표본인데 다른 표본을 갖고 왔어. 얘도 평균이 있겠지. 같겠니? 아니요. 어쩌다 같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표본이 선택될 때마다 표본 평균이 달라질 수 있지. 그지? 우연히 같은 거 말고는 달라질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은 표본 평균이라는 거는 표본이 하나 선택될 때마다 표본 평균이 바뀔 수 있는 거야. 그지? 표본이 생길 때마다, 표본이 선택될 때마다 표본 평균이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고. 얘 변수라는 얘기야, 변수. 얘를 확률 변수로 쓸 거야. 오케이? 표본이 선택될 때마다 표본 평균이 달라진다. 그치?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 함수로 생각하면 돼, 함수. 얘는 확률 변수로 쓸 거야. 오케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자기 책을 보면 184페이지에 거기에 2번에 밑에 바로 1, 2, 3 밑에 동그라미 1번, 1, 2번 이렇게 좀 더 설명한 거고, 동그라미 2번 보면은 모평균 m은 상수지만
모평균 M은 그냥 무조건 상수야. 왜? 전체 집합을 가지고 평균 냈으니까 그건 뭐 달라질 수가 없어. 무조건 하나로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표본 평균은 표본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 표본이 똑같이 10개인데 10개인 표본이 여러 개일 수 있단 말이야. 표본이 하나 선택될 때마다 10개짜리 표본이 하나 선택될 때마다 표본 평균이 달라질 수 있다. 얘는 변수다. 오케이? 그런 얘기야. 확률 변수다. X바를 변수로 해서 우리는 앞으로 문제를 풀 거야. 이렇게 풀어나갈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평균 뭐라고? 이거 뭐라고 써있어? 3번에 뭐라고 써있어? 모 집단의 아니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내가 지금 무슨 얘기했어?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네. 표본 평균이 아니야.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이해해? 아니요? 이해가 안 가요. 뭐 어쩌다. 자 봐봐 여기 모집단이 있어. 여기 모집단이 있는데 모집단이 네. 원소가 100개가 있어. 네. 자료가 100개짜리 모집단이 있어. 자료가 100개짜리가 전체 집합이야. 모집단이야. 모집단이 있는데 그 중에 표본 10개짜리 표본을 갖고 오는 거야. 그럼 100개 중에 10개짜리 표본 갖고 오는 거는 몇 개나 있니? 10개. 뭐라고? 응? 네? 100개 중에 100개 중에 10개 선택할 때마다 10개짜리 표본이 만들어지는 건데 100개 중에 10개 선택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냐고. 100C 10개 있지. 100C 10. 아, 여기 100개, 원소가 100개 있으면 모집단에 지금 자료가 100개가 있으면 10개짜리 표본 10개짜리 샘플은 10개짜리 표본은 100C 10개가 있겠지. 많잖아. 네. 그지? 그럼 여기 지금 100C 10개 아무튼 이만큼 100C 10이라고 하면 말이 어감이 좀 안 좋아서 아무튼 이 되게 많은 10개짜리 표본이 되게 많아. 어쨌든 간에 많이 있는데 이 표본이 하나 선택될 때마다 뭐가 있어? 표본 평균들이 있겠지. 네. 그지? 다 다를 거란 말이야. 그지? 걔네들을 다 가져와. 표본 평균이 몇 개 있어? 100C 10개가 있겠지. 네. 샘플이 표본이 100C 10개가 있으니까 표본 평균도 그때마다 나오니까 100C 10개의 표본 평균이 있겠지. 맞아? X는 표본 평균. 걔네들 100C 10개의 표본 평균들을 갖고 와서 뭘 한다고? 평균을 내는 거야. 100C 10개의 평균을 갖고 와서 평균을 내는 거야. 네. 100C 10개의 자료를 다 더해서 100C 10으로 나누는 거야. 그게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이해되니? 네. 이해됐어? 그게 표본, 여기서 말하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란 말 자체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은 사실 엄청 귀찮은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랑 똑같겠니? 일단 생각하면은 10개짜리 평균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졌어. 다 가져서 걔네를 가지고 평균을 냈어. 느낌적으로 뭐랑 똑같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니? 안 들면 말고.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럼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돼. 확인을 해볼 거야 우리가. 제2가 모평균이래. 네. 모평균이랑 같을 거 같니? 네. 이제 우리가 뭐 확인을 해볼 거야. 모평균이랑 같은지 다른지 확인을 해볼 건데 표본 평균의 평균을 내는 거는 사실 모평균이랑 똑같은 거야. 계산을 해보면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모평균 계산이 쉬워? 표본 평균의 평균 계산이 쉬워? 모평균이 쉽지. 그래서 근데 이제 표본 평균의 평균을 뭐 쓸 거라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나중에 쓸 거라서. 거기 써있네. 184페이지에. 모평균이 n이고 목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어. 상황 정리되고 있지? 표본 평균 x에 대해서 답이 성립한대. 표본 평균의 평균은 표본 평균을 다 가져와서 평균 낸 거야. 되게 많은데 다 가져와서 평균 낸 거야. 그게 모평균 n과 일치한다. 이제 확인을 할 거고. 그 다음에 2번 공식 있지. 이건 뭐라고 읽어야 되니? 표본 평균의 분산이지. 네. 그치? 표본 분산이 아니야. 표본 평균의 분산이야. 니네 이제 요즘 사람들 뭐 너희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말 이렇게 줄여서 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이거 말 줄여서 하면 안 돼. 알았지? 표본 분산은 따로 있는 거고 표본 평균의 분산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말 줄여서 하면 안 돼.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 뒤에 185페이지에 뭐가 있는데 그걸로 할 거야. 이거는 그 내가 다 써서 하나하나 다 보여줄 거거든. 계산해가지고 그 보충학습에 있는 거를 직접 계산해서 보여줄 거라서 지금은 못 할 거고 185페이지를 먼저 봐봐. 185페이지 보면은 표본 평균의 분포가 있어. 뭐라고? 표본 평균의 분포. 아까 뭐라 그랬냐면 여기 봐봐. 표본 평균 x바를 변수로 확률 변수로 생각을 할 거야. 그렇지? 그럼 우리가 x가 확률 변수야. 그럼 x가 확률 변수면 확률 분포표를 만들지. 네. 그죠?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잖아. 그렇지? 그치? 이런 것처럼 x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표본 평균 x바가 들어간다.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포가 나오는 거야. x의 확률 분포. 표본 평균 x바의 확률 분포.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그럼 뭐 이렇게 적을 수 있니? 표본 평균 x의 확률 분포 생각하면 우리 뭐 생각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거 계산하잖아. 그렇지? 그치? 똑같아. 표본 평균 x바를 가지고도 표본 평균의 평균, 좀 전에 했네. 표본 평균의 평균, 목평이랑 같다.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그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런 걸 계산을 할 거라고. 그래서 표본 평균을 x자리, x처럼, 그치? 확률 변수로 생각을 해서 전개를 할 거야. 확률 분포를 생각을 할 거야. 그게 여기 나와 있는 4번의 표본 평균의 분포야.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야. 정확하게. 오케이? 그 모평균이 n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답이 성립한대. 모집단이 정규분포 nm 시그마 제곱을 따르면 x바는 정규분포 nm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이건 x바의 평균이 뭐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지. 네. 표본 평균의 평균이 m이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아직 안 보였지만 확인을 안 했지만 이제 좀 전에 나왔었으니까 그걸 평균 자리에다가 m을 쓴 거고, 네, 분산도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는 걸 이제 볼 거거든. 증명은 안 할 거야. 증명은 안 하고 그게 우리 앞에서도 뭐 증명 안 해도 되는 건데 내가 증명한 거 하나 있었지. 뭐 있었더라? 뭐 기억이 안 있잖아. 나요. 증명 안 해도 되는데 증명한 거 있잖아. 음, 뭐 있었는데? 뭐지? 컬러 분산 이거다. 몇 쪽이요? 148페이지 그 평균 n 뭐야? 이항분포 따를 때 평균이 np고 분산이 npq고 이거 증명 안 해도 되는데, 그치? 거기에 설명만 나와 있잖아. 그치? 이거는 추론 책에 나오면 추론도 아니고 그냥 예제 하나 알려주고 그냥 이렇게 쓰기로 했어 이런 거라고 했잖아. 증명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우린 이거 풀이라. 여기 185페이지에 있는 이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도 사실 뭐 증명을 안 할, 이거는 진짜 증명을 안 할 거야. 전처럼 그렇게 증명 안 할 거고 예제 보고 이렇게 돼 이거 넘어갈 거야 그냥. 여기까지 한참 뛰어넘는 거라 넘어갈 건데 아무튼 이건 다음에 볼 건데 결론은 어쨌든 얘는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런 얘기야. 네. 아이고. 근데 1번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바로 2번. 우리가 쓸 거는 1번은 사실 너무 당연한 거고 네. 바로 2번을 우리는 쓸 거야. 185페이지에 4번 표본 평균을 분포해서 바로 2번 박스 안에서 모집단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닐 때도 뭐라고?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래. 정규 분포가 아닌데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대. 오케이? 그냥 받아들여서 쓰는 거야. 외유 없어. 이건 얘는 수학이 아니거든. 통계라서 그냥 따른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쓰는 거야 사실은. 알겠냐? 표본의 크기가 충분하다는 거 여기 나오네. n이 3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네.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지. 표본이 충분히 크다라는 얘기를 할 때 자료가 30개 이상이면 충분히 큰 거야 라고 내가 얘기했었거든. 처음 들어갈 때. 여기 나오네. 그치? 30 이상이면 앞에서는 뭐 np가 5보다 크거나 같고 nq도 5보다 크거나 같고 동시에 만족하면 충분히 크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3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제 충분히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요거 뒤에 이거 다 써서 계산을 해야 돼서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숙제가 186초까지
뭐 개념 원리는 없네? 너무 많아요. 형이 너무 많아요. 개념 원리는 숙제가 없잖아. 여기 RPM인데 너무 많아요, 선생님. 개념 원리는 183페이지만 하면 되네. 어? 진짜요? 186도 아니에요? 6도 해야 돼? 타타타타. 이건 아닌데? 이거 186 못해. 맞아요. 아니 내가 안 보여줘서 공식만 가지고 하면 되겠네. 그러면 잠깐만요. 한 페이지예요? 9월 10일 쌤이 많다. 조용히 해. 네. 부터 문이 이렇게 자 그럼 183이라니. 페이지 한 페이지네. 183? RPM은 물질 표시도 없고 그냥 183. RPM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돼? 82부터 82부터 어디까지? 82분? 85. 얘는 너무 양아치. 끝까지 해야지. 끝까지. 87이요. 나 확인 안 해봐도 되는 거 맞아. 80. 시선이님이 저기 87. 87. 아, 저리 가세요. 87? 안 끝났어. 어디서 이게 87 맞는데요. 조용히 안 해? 93이잖아. 어? 네? 99인가? 네? 93? 93이네 93. 너무 많아요, 진짜로. 어? 여기까지 나가야 시험 보는 거지. 정기국까지. 얼굴 잠깐만 얘들아 나가지 마. 나가지 말고 뭐지? 철학생 수업 여기서 할 거거든. 몇 장? 여기 카메라만 끄고 있다가 다시 들어와. 숙제는 여기. 5장인데. 6장인데요? 안녕. 얼마나 써? 계산 6장이 수고했어. 많은 거야? 계산 못. 야, 돈 좀. 6장이 많은 거냐고?